이주는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났다. 그는 강경한 성품을 지녀 험난한 일을 잘 헤쳐나갔으며 아무리 꺾으려 해도 꺾을 수 없는 기상을 지니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거침없이 직설적으로 대꾸하여 종종 위태로운 말을 많이 하였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가까이 사귀려 하지 않았다. 1895년에 법부 주사에 임명되었다. 그해 겨울 12월에 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면서 여러 적들을 몰래 죽이게 하였다. 이때 김홍집과 정병화 등이 모두 죽었다. 당시 법부 대신은 장박이었다. 이주는 앞으로 재앙이 닥칠 것을 미리 짐작하고 장박과 함께 궁궐담을 넘어 탈출하여 일본으로 달아났다가 4년 뒤에 귀국하였다. 이주는 일찍이 이승만, 정순만 등 여러 사람과 청년회를 조직하고 목숨 바쳐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기로 맹세하였다. 1905년에 이르러 독립협회와 협력하여 정부를 바로잡고 일본인들의 내정 간섭을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독립협회에서 추진한 일이 실패하고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준 등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나라가 이미 망하였으니 장차 어찌한단 말인가 라고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일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살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라고 말하며 모두 죽음으로 저리를 지키고자 하였다. 독약과 칼을 앞에 차려놓고 나이 순서대로 죽기로 하였다. 당시 이준이 가장 나이가 많았으나 끝내 칼로 찌르지도 못하고 독약을 마시지도 못한 채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준이 자리를 피한 것을 알아차린 여러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욕을 퍼붓고는 흩어졌다. 얼마 뒤에 이준은 평리원 검사가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러 사람들이 의리도 없는 자라며 이준을 비난하였다. 그러자 이준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 목숨이 아까워 죽지 않았겠는가. 다만 부질없이 죽는 것은 나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까 걱정한 것이다. 우리들이 다 죽는다면 누가 그 일을 한단 말인가. 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이다. 살아서 일을 하다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다음에 죽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 무렵 세계 열강들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모여 평화회의를 연다는 소식을 들은 임금께서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것을 가슴 아프게 여겨 참찬 이상설을 상사로 이준을 부사로 삼아 몰래 헤이그에 보내 우리의 원통함을 알리게 하였다. 1906년 4월 20일에 이상설과 이준은 서울을 출발하여 함경도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시베리아 기차를 타고 러시아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러시아 공사 이범진의 아들 이휘종과 함께 길을 나서 헤이그에 도착하였다. 당시 러시아 대표인 알렉산드로 이바노비치 넬리도프 백작이 평화회의 의장이었는데 이상설 등 3명은 그를 찾아가 만났다. 이보다 앞서 러시아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밀사를 보낸 사실을 의장에게 미리 전보로 알려두었기 때문에 다행히 넬리도프를 만날 수는 있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의장 혼자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에 이상설 등은 영국, 미국, 프랑스 등 각국 대표들을 차례로 찾아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다. 그와 동시에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을사조약에 우리나라 황제의 허락이 없었으니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이 빼앗을 수 있는 이치가 없는데도 일본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황제가 특별히 우리 사절단을 파견하여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게 하였다. 라고 설명하였다. 또 러시아의 신문기자 어이리와 투마사 등이 각국 신문 기자들을 모아 국제협회를 여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이휘종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통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압박하고 방해하는 실상을 여러 차례 통렬히 밝혔다. 당시 이휘종은 연설하는 내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였고 이를 듣는 사람마다 함께 슬퍼하였다. 7월 5일에 이상설이 평화회의가 열리는 장소에 나가 3가지 내용으로 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첫째, 일본이 대한제국 황제의 승인도 없이 정치를 제멋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 둘째,
일본이 육군과 해군의 군사력을 앞세워 대한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 셋째, 대한제국의 법률과 풍속이 모두 파괴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처음에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에 대해서는 각국이 모두 인정하고 우호적으로 지내기로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905년 11월 17일 이후로 일본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각국과의 외교권을 강탈하였습니다. 또 우리의 법률과 정권을 남김없이 없애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각국은 마땅히 공의에 따라 일본을 처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일본이 국제공법을 저버리고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하여 황제의 명을 받은 우리 사절단이 회의에 참석조차 못하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들은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각국 대표들에게 간절히 호소하오니 약한 나라를 돕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은혜를 베풀어 저희 사절단이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에 억울함을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각국의 대표들이 이 탄원서를 보고 우리나라의 고충을 이해하기는 하였으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다 말없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에 이준이 크게 분노하여 칼로 배를 갈라 피를 뿌리고 죽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탄식하였으나 회의 참석은 여전히 허락되지 않았다. 이상설과 이위종은 모두 미국으로 떠났다. 이상설의 본관은 경주이고 호는 보제이다. 충북 진천군 초평리에 살았으며 판서를 지낸 이규팽의 증손이다. 됨됨이가 바르고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하였다. 집에 10,000권이나 되는 책을 쌓아두고 옛날과 지금의 책들을 두루 익혔으며 외국어에도 능통하여 재주와 명망이 한 시대에 으뜸가는 인물이었다. 효성스러운 성품을 지녀 부모를 잘 섬겼고 상을 치를 때는 수질과 요대를 풀지 않았다. 고종 때의 과거에 급제하여 중요한 관직들을 두루 거쳐 벼슬이 참찬에 이르렀다. 얼마 뒤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는 변고를 만나자 참정 한규설과 함께 항의하였다. 그러나 이상설은 관직이 낮아 어전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뒤에서 한규설을 몰래 도우며 위법한 조약에 대한 항의를 응원하였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상설은 통곡하며 자리를 빠져나와 이 일을 되돌릴 길이 없음을 한탄하며 죽음으로 저리를 지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마침 그 조약이 아직 황제의 인준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이상설은 이를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기고 나라를 위해 아직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소장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조약은 전하께서 인준하셔도 나라가 망하고 인준하지 않으셔도 나라가 망합니다. 어차피 망한다면 차라리 나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강력히 거부하여 선대의 왕들께서 폐하께 남기신 무거운 책임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서둘러 참정 한규설이 올린 말에 따라 조약에 찬성했던 여러 대신들을 모두 징계하여 나라의 법을 바로 세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죽음을 당하더라도 나라를 팔아먹은 도적놈들과 한 조정에 나란히 서고 싶지 않습니다. 폐하께서 저의 말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저의 목을 베어 여러 적들의 바람에 부응하시고 저의 말을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 도적놈들의 목을 베어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십시오. 이때 보국 민영환과 크고 작은 신하들이 모두 소장을 올려 도적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청하니 이상설도 여기에 함께 참여하였다. 민영환이 죽자 이상설은 종각의 큰 길로 나가 국민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지금부터 우리 동포들은 장차 모두 죽을 것이다. 오늘 애도하는 것은 민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이다. 그리고는 통곡하며 돌아왔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듬해에 헤이그 사건이 있었다. 살피건대 사신으로 간 신하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준 등이 헤이그의 사절단으로 파견되어 회의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죽었으니 이것도 사신의 임무를 잘 수행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 처음 외놈들이 여러 도적놈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우리를 보호해주겠다는 조약을 멋대로 체결하였다. 그리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에 알리며 이것은 모두 대한제국이 양보한 것이며 대한제국이 인준한 것이다. 라고 하여 세상 사람들을 속였다. 우리 황제 폐하를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조종하여 온갖 흉악하고 못된 짓을 다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이를 갈며 치욕스럽게 여겼던 일이다. 그러나 누구도 그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고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이 없었다. 오직 이준만이 멀리 헤이그에 사신으로 가 자신의 배를 갈라 피를 뿌려 세계 각국이 우리의 원통한 사정과 외놈들이 멋대로 조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하였다. 이준이야말로 진정 만고의 충신이니 그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어찌 임금의 명을 욕되게 했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법무 대신 장박은 나라의 도적놈이다. 처음에 이준이 장박과 함께 일본으로 도망치지 않았다면 장박도 김홍집, 정병화 등과 함께 처형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당시 이준은 사법주사의 신분으로 도적인 장박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장박을 보호하여 그를 처벌하려던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헤이그에서 자결한 것은 비록 훌륭한 일이었지만 이전에 도적을 보호했다는 비난을 완전히 면할 수 있겠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을 평가할 때는 만년의 저리가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라고 하였다. 이준이 장박과 함께 일본으로 도망친 것은 처음의 절이었고 사신으로 파견되어 목숨을 바친 것은 만년의 절이었다. 처음 한 일 때문에 마지막의 절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밀사로 파견되는 일은 얼마나 위태롭고 두려운 일이었으며 그가 맡은 비밀 임무는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던가. 그런데도 임금께서 이준을 사신으로 임명할 때 과거에 적을 보호했던 인물이라고 의심하지 않으셨다. 이준도 사신이 되어 이를 망치지 않고 저리를 지켜주었다. 이것은 한때의 얕은 구름이 태양을 가리지 못하는 것과도 같은 경우라 하겠다.